안녕하세요. 전혜정입니다. 사실은 미드저니에 대해서 이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이 요청을 받았을 때 한 달도 더 전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핫했거든요. 그래서 야, 그래 미드저니 그래 할만하지 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한 달이 지나면서 점점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제 누가 미드저니 쓰지? 이제 다 스테이블 디퓨전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쓴 이유가, 나까지 알아야 되나? 미드저니까지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여러분의 의문이 잔뜩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모르셔도 되거든요. 근데 몰라도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AI니까 막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다 불안하시잖아요. 게다가 막 페북 광고나 뭐 트위터 광고나 이렇게 막 보면은 막 챗 GPT에다가 뭐 미드저니 결합해갖고 웹툰 만드는 거 뭐 20만 원에 모신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럼 나는 뭐 혼자 뒤처지나? 나 이거 해야 되나? 결제할까 말까 이러시잖아요.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굳이 그럴 게 아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래서 사기꾼에 속지 말라. 근데 사실은 여기다가 제가 저기다 소개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인 줄 모르고 원래는 뭐라고 썼었냐면 오늘의 사기꾼 이렇게 쓰려고 그랬거든요. 썼다가 진짜 마지막에 그랬다가 여기 웹툰 포럼에 어떤 뭔가 굉장한 어떤 뭐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소개로 했는데, 그냥 지금 이런 분위기인 줄 알았으면 그냥 오늘의 사기꾼이라고 써가지고 올려고 그게 더 나을 뻔했었어요. 자, 그러면 저는 그냥 미드저니 프롬프트 그냥 오타쿠입니다. 제가 어떤 공인된 전문가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AI에 누가 공인된 전문가가 있어요? AI의 전문가는 개발자죠. 그리고 나머지 사용한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사용자지. 그리고 공인된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막 사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미드저니를 그냥 오래 사용한 어떤 덕후의 사용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청강대 이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나름 작가 생활도 했고, 사실 이제 전공은 디자인, 미대를 나왔다. 그래서 미대를 나온 사람으로서 이걸 해보니까 조금 유리한 점은 좀 있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콘텐츠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대차게 말아먹고 대학으로 굴러 들어가서 지금 현재 웹소설 창작 전공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다 회사 생활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회사 생활을 안 해봤더라도 여러분 밑에 뭐 부사수가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뭐 어시라도 이제 뭔가 다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갖 크고 작은 업무에 여러분이 막 허덕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새로운 신입 부사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외국인이에요. 근데 모든 나라를 언어를 할 수 있어서 나랑은 소통은 돼 일단. 근데 제가 어떤 문화를 가졌는지 전혀 모르겠어. 그리고 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가르쳐주면 열심히 배운대. 그래서 좋아, 인성도 좋대, 아이디어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대, 나보다 똑똑한 것 같아, 막 명문대 나온 것 같아, 막 성품도 꼬이지 않았대.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의 사수고 내가 상사인데 그 사회 초년생 친구의 업무 적성이라든가 내가 지금 시켜야 되는 업무 역량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근데 여러분이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여러분의 수족이 아니죠. 아직은 그냥 다른 사람인 거죠. AI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수족이 아니에요. 그냥 남입니다. 타인이고요. 여러분이 경영하셔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AI와 관계를 맺는 것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재정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글자가 작은데 이제 빨리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AI를 이용해서 작업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작가이시기 때문에 뭐를 원하냐면, 내가 한 명 더 생겨서 나랑 똑같은 놈이 하나 있어갖고 걔 일하는 동안 난 놀아야지 이거잖아요. 이걸 원했었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나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감각과 그리고 역량과 그리고 업무 맥락 읽는 눈치를 나랑 똑같이 갖췄어. 근데 나보다 좀 낫길 바라고 나보다 좀 빠르길 바라요. 손도 빠르고. 이제 그런 걸 기대하셨으면 지금쯤 엄청나게 실망하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AI란 건 이런 거죠. AI랑 같이 이용해서 이제 AI랑 작업을 한다는 건 나와 전혀 다른 낯선 타자를 고용하고 걔의 업무 스타일을 파악하고 퍼포먼스를 파악하고 걔를 적소에 발령을 내고 적절한 수준의 업무 분장을 하고 장단점을 걔 이해를 해야 되고 걔의 업무 역량을
보다 보니까 그 결과물에 나도 영감을 받아서 그의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식의 뭐 업무 비즈니스 스타일을 새로 만들어주고 프로세스를 만들어주고 새로운 그동안에 해볼 생각을 안 했던 새로운 일, 이거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서 업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업무 효율을 최적화시켜서 그것으로서 비로소 나의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걔가 내 일을 다 해줘서가 아니라. 그래서 결과물이 향상되고 새로운 영역의 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른바 진짜 협업의 관계인 거죠. 직원 경영 능력을 요구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렇게 길게 쓰면 굉장히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어시라도 한번 같이 일을 해보셨으면 이거 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말은 길지만 이게 뭔지 아시잖아요. 밑에 후배라도 한 명 들어왔으면 동아리 생활 했는데 후배라도 한 명 들어왔으면 아 그놈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AI를 사람 만들어가면서 일을 시키시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A라는 건 그래서 잠재력 있는 사원이 들어왔는데 내가 기대하는 일을 당장 못한다면서 아이고 저놈 가르치는 일 내가 하고 말지 이렇게 한다면 AI가 아직 부족한 게 아니라 아주 잠재력 있는 사원인데 내게 경영력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와 닮은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남과 협업을 하는 것에 아직까진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있잖아요. 20만 원 주면 뭐 단기 뭐 AI 뭐 마스터로 만들어준다. 그런 거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AI랑 화해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따라서 미드저니 역시 내 머릿속을 그대로 구현해주는 툴을 쓴다기보다도 타인에게 그림 외주를 주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이 PPT 전체 빨간색을 안 썼거든요. 저거 하나만 빼고. 저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여러분이 프롬프트를 쓰실 때 항상 실패하는 이유를 제가 뭔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 작가고 또는 전문가고 그리고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해상도를 머릿속에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일단 떠올리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구현하려고 장황하게 주절주절 그러니까 이쪽에 빛이 떨어지고 이쪽에서부터 이펙트가 내려오고 사람 얼굴은 이래야만 왜냐면 난 내 손에다 시키는 걸 얘한테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 내 손으로 애들 시킬 걸. 그래서 그걸 구현하려고 프롬프트를 길게 쓰는 거예요. 그냥 실패하기 정말 쉽습니다. 왜냐면 미드저니는 프롬프트가 길어지면 그냥 뭐 생략 안 들어요. 생략해버려요. 그냥 뭐 이렇게 서로가 충돌한다고 느끼면 이거 뭐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근데 우리 디자이너는 그렇잖아요. 모던하지만 클래식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어떻게든 둘 다 절대 정반대인지만 어떻게든 하잖아요. 심플하지만 화려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정말 정반대인 것 같은데도 어떻게든 그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미드저니는 그거 못해요. 이거 뭐 약간 둘 상충하는 것 같은데 그냥 넘겨요. 쿨하게. 그리고 제 제안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껌 딱딱 씹으면서 저 새끼 정말 외국에서 살다 왔다더니 정말 저렇구나. 저 한국 문화를 모르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놈이에요. 저놈이.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게 아니에요. 미드저니는 그런 게 아니고 내 기획 의도를 어떤 외국인 그 노동자한테 전달을 하면 미드저니가 그걸 구체화해서 막 아이데이션을 해. 그놈은 똑똑한 놈이거든. 미국 명문대 나왔어. 그래갖고 아이데이션을 한 다음에 나한테 초안을 막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초안을 보여주면서 그럼 이 생각해봤던 걸 제가 생각해봤는데 말씀하신 거 생각해봤는데 이런 거 어떠세요? 하면서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그걸 보고 하나를 픽하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일이 되지 않고 그걸 보고 나 기획 수정해야 되겠다. 애초에 시키려고 했었던 건 이거였는데 이놈이 갖다 준 걸 보니까 이게 더 나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시키려고 했던 건 잊어먹고 이쪽으로 가는 이런 일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80%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롬프트를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자기의 노하우가 빠져나가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프롬프트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안 나와서예요. 막상 나왔는데 프롬프트랑 전혀 좀 상관없는데 근데 또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제목 바꿔서 달아.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 보고 우와 진짜 막 미드저니 천재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세요?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막 이러잖아요. 애초에 그게 안 나왔어요. 내가 원한 건 안 나와. 안 나오지만 하여튼 멋있는 거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는 애초에 이걸 안 시킨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때요? 이름도 되게 멋있게 줘. 딴 걸로 애초에 이거 기획한 척 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미드저니랑 일하는 건 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그래 보려고 저도 노력을 오래 했어요. 넌 내 말 좀 알아들어봐봐 하면서 되게 안 그래 보려고 했었는데 안 그런 놈이란 걸 알게 된 게 지금까지 성과입니다. 그놈은 그런 놈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놈이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시면 여러분도 편하고 돈 20만 원도 안 쓸 수 있어요. 또 어디 이상한 사기꾼한테 안 당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거기서 뭐 기획을 약간 숙정하거나 뭐 제안 중에 우연히 정말 바로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막 너무 기쁘죠. 그 제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개발해 나가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이게 미드저니와 일하는 거의 전체 핵심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일하는 프로세스랑 똑같죠. 여러분이 외주 주실 때 패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걔는 빠르죠. 하지만 빨랐다. 얘는 빠릅니다. 네. 자, 그래서 프롬프트는 생성 프롬프트라는 것은 생성 AI에게 주문하는 법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뭐 찾아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 또는 뭐 다른 AI 뭐를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입력해야 되는 짧은 텍스트 구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드저니뿐만 아니라 생성 AI를 쓰는 기본적인 주문법인데 인풋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 하면은 뭐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공학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냥 짧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프롬프트를 뭘로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때 그냥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의 해맑은 우리 부사수에게 눈높이 주문을 하자. 딱 이런 생각을 하고 프롬프트를 쓰면 됩니다. 몇 가지 팁이 있겠죠.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미드전이랑 싸우면서 얻어냈던 미드전이랑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미드저니는 디스코드라는 걸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죠. 그래서 뭐 앱으로도 있고 데스크톱으로도 이제 볼 수 있고, 디스코드는 뭐 음성 채팅, 화상 통화 등을 지원하는 인스턴트 메시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데, 뭐 결국은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거 없으면 게임 할 수 없잖아요, 저희. 그래서 여기 막 서버 같은 거 여러 개 구축해 놓고 내 거 만들어서 사람들 초대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드저니에 가입을 하면 미드저니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미드저니가 이제 뉴비한테는 한 뭐 100개인가를 공짜로 만들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미드저니 서버로 들어가는 장면이 저쪽이거든요. 그래서 미드저니 들어가면은 저게가 뭐냐면 되게 많은 이제 그 서버 안에 많은 채널들이 있어요. 룰이 있고 뭐가 있고 지금 현재 뭐 웰컴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뭐 내려가다 보면 막 뉴비방들이 있는데 뉴비방에 들어가면은 뉴비들이 엄청나게 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여기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나도 만들어 보면서 여기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적어 넣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 보고 애들이 이제 올라간 이런 프롬프트들을 보면서 배울 수도 있어요. 아, 쟤네들 저런 거 하는구나, 저런 거 하는구나 하면서 뉴비방에서 한 100개 정도 만들면서 조금 훈련이 됐다. 이러면은 와, 이제 할만한데 뭔가 이제 되겠는데? 라고 하면은 미드저니가 저한테 그러죠. 너 100개 다 썼으니까 이제 돈 내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럼 돈을 내야죠. 그런데 돈을 내서 유료 구독을 하는데 10,000원 정도가 있고 월에 10,000원 정도 있고 월 한 30,000원 정도가 있는데 저는 이걸 참을 수가 없어서 30,000원을 해서 많이 하려고 30,000원을 이렇게 딱 썼습니다. 그러면 미드저니가 봇이 저의 다이렉트 메시지 친구 중에 한 명으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나는 얘를 내 친구 개인 채팅으로 시킬 수가 있어요. 원래는 저기 뉴비방에서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나의 엉망진창인 거 같이 보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살짝 야한 게 나와도 괜찮아. 이제 안심이야.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됐다. 이제 얘는 이제 개인 채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미드저니이고요. 그래서 디스코드는 앱도 있으니까 그냥 바로 이제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아서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미드저니 서버를 찾아 들어가셔서 이제 로그인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일단 얘한테 뭘 시키잖아요. 프롬프트를 이렇게 위에다 썼어요. 그러면은 제가 베레포크 스타일 이제 젊은 여자, 그 다음에 그 프렌치 스트릿이라고 해갖고 이제 막 뭐 불란서 거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980년대 스타일 뭐 대충 이렇게 썼어요. 썼더니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한 4개의 드래프트를 얘가 제안을 합니다. 네가 그 중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야? 그래서 내가 1번이 마음에 들면은 1번을 이제 썸네일이니까 이걸 키우는 게 U1, 2, 3, 4가 있는데 1, 2, 3, 4예요. 그래서 내가 키우고 싶은 거 버튼을 누르면 돼요. 갖고 싶은 걸. 그래서 나는 얘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U1을 누르면 업스케일이 돼서 U가 이제 업스케일이 돼서 제가 커집니다. 그럼 다운을 받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얘가 딱 마음에 드는데
살짝 표정이나 뭔가 미묘하게 디테일이 조금만 바뀐 걸 한번 베리에이션을 보고 싶어. 그러면 바로 그 아래 V1이 있어요. V1, 2, 3, 4가 있는데 이 중에서 베리에이션 하고 싶은 거 또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얘가 이제 베리에이션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 이걸 키우든가 여기서 또 베리에이션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한 두세 번이면 웬만한 게 다 나와요. 더 베리에이션 한다고 더 잘 나오지도 않고 한 두세 번? 바로 한 번에 나오는 경우도 꽤 많고요, 요즘엔. 그래서 업스케일, 베리에이션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그냥 가셔서 작동을 해서 그냥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냥 되게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미드전이 끝났어요. 저 집에 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30만 원을 그냥 받는 거죠. 자, 근데 프롬프트 정도는 하고 가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써야 되잖아요. 프롬프트 순서가 있어요. 이게 권장되는 순서인데 원래 미드저니가 앞에 있는 프롬프트를 먼저 읽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가 앞에 있는 거랑 충돌될 경우 뒤에 있는 거를 삭제하는 그런 생략해버리는 그런 식의 스타일이 좀 있어서 곤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순서를 조금 하자면은 맨 처음에 이제 이미지 프롬프트를 쓰고 그 다음 텍스트 프롬프트를 쓰고 파라미터를 쓴다고 하는데 사실 1번은 지금 현재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프롬프트라는 건 미드저니에게 이미지를 올려서 걔네를 섞어라 말아라 뭐 걔를 바꿔라 뭐 이런 걸 할 건데 해야 되는 그 프롬프트를 말하는 건데 저희는 지금 이 1번은 안 할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걸 다 듣고 가서 그냥 해보시면 되는 거라서 일단 1번은 안 할 거고요. 2번과 3번만 할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프롬프트를 쓰는 요령만 이제 아시면 되는데 이게 그겁니다. 미드저니에게 요청하는 주문이 텍스트로 쓰는 것이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라고 해서 파라미터를 뒤에 붙여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매개 변수는 파라미터는 미드저니 약속이 그냥 이렇게 땡땡 땡땡 이렇게 길게 이렇게 두 번 있잖아요. 땡땡 치고 그 다음에 뭐 V하고 한 칸 띄우고 4라고 하면은 이거는 버전 4를 쓰겠다 라는 그냥 의미고 그냥 뭐 땡땡 V4, 5 하면은 버전 5를 쓰겠다. 그냥 되게 간단합니다. 매개 변수를 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땡땡하고 이거 땡땡하고 AR하고 한 칸 띄우고 16대 9 하면은 이게 왜 아스펙트 레이시오 해갖고 그 왜 이렇게 종횡비 있잖아요. 16대 9로 만들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가끔 이제 저 종횡비 같은 경우에는 최신 버전에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최신 버전은 무조건 정사각형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해보시면 됩니다. 미드저니가 그 매개 변수 읽어보고 이거는 지금 버전은 안 되고 바로 대답을 해주니까 그냥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요청하는 기본 주문서 작성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뼈대가 되는 기본 텍스트 구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가 뛴다가 있잖아요. 개가 뛴다. 가 이제 가장 기본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포즈나 구도나 배경이나 앵글이냐 샷이냐 이렇게 조금 요거를 그 개가 어느 데서 뭐 어떤 방식으로 뛰는지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좀 꾸며주는 건데 저는 이제 밀밭 사이를 띄는 걸로 하고 싶었어요. 밀밭 사이를 띄일 거고 그다음에 다이나믹한 무브먼트라고 해서 그 이렇게 좀 약간 역동적인 동세를 원했어요. 역동적인 동세를 원했고 그다음에 앵글이 위에서 찍으면 걔가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약간 로우 앵글로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우 앵글을 3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넣어도 되고 뭐 이 중에서 원하는 것만 넣어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 네가 만드는 거 보고 결정할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뭐 밀밭, 역동적인 동세, 로우 앵글 정도만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붙인 게 분위기나 효과나 스타일이나 해상도 뭐 이렇게 더 붙일 수 있는 이렇게 좀 더 꾸며줄 수 있는 걸 나머지 여기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고흐 스타일을 붙였어요. 걔가 밀밭을 뛰는데 로우 앵글로 뛰는데 왠지 고흐 스타일 그림으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고흐 스타일을 붙였고 그다음에 파티클 이펙트를 붙였어요. 파티클 이펙트는 왜 이렇게 빛 같은 게 이렇게 막 뿌려진 거 있잖아요. 예쁘게 뿌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보고 싶어서 그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8K를 붙였는데 굉장히 여러분이 많이 보실 거예요. 프롬프트에 뭐 8K라든가 무슨 뭐 HD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 그래서 저도 그냥 따라 써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게 왜 굳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약간 의문이 있는데 어쨌든 이건 이게 뒷장이 있으니까 일단 한 8K까지 8K 해상도 요 정도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V5 그러니까 5버전
5 버전을 쓰겠다. 그래서 파라미터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만들기 쉽죠. 그래서 뭐 없으면 그냥 뭐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더 dog is running만 하고 그냥 V5 이렇게만 해도 그냥 나와요. 걔가 어떻게 나와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게 조금 있으면 뒤에 좀 설명을 더 해주는 막 그냥 그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 디스코드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슬래시하고 이미진하고 쓰면은 그냥 바로 프롬프트가 저절로 뜨고 그냥 그 뒤에 여기를 그냥 쭉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되게 영어를 잘해야 될 것 같지만 저는 이걸 영어로 바로 작문을 하지 않았겠죠. 그냥 걔가 밀밭에서 뛰는 걸 보여줘 뭐 이런 식으로 그 왜 구글 번역에다 쓰면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냥 갖다 복사해서 넣은 거예요. 진짜 1분도 안 걸리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 4가지를 저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일단 걔가 밀밭에서 뛰는데 대체로 다 약간의 로우 앵글이죠. 로우 앵글이고 뭐 45도인지 측면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파티클 이펙트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이런 식인 거죠. 파티클 이펙트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흐 스타일이 너무 강하고 고흐 스타일로 만들고 나서 파티클을 뿌려진 이미지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죠?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뭔가 좀 3D 이미지에 있다든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회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같이 있기가 어려워서 미드저니가 뿌려보고 나서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걷어낸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미드저니가 내가 엉망이 되더라도 내가 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스타일 세팅이라는 걸 뒤에 더 붙여주면 돼요. 스타일 세팅이 이제 0에서 1000까지 지정 가능한데 땡땡하고 S하고 한 칸 띄우고 1000을 하면은 이제 숫자가 높을수록 미드저니 스타일로 구현합니다. 미드저니가 취사 선택해서 적절한 이미지로 만들어줘요. 근데 땡땡 S 띄우고 0을 하잖아요. 그럼 내 파라미터를 거의 그대로 구현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그러면 오케이 알아서 그냥 뭐 시킨 대로 한다 라고 했는데 진짜 엉망이 나와요. 그림이 못생겨져요. 딱 보고 막 그냥 너가 시키는 걸 그냥 할 걸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어떤 기분이 드냐면 제가 이제 전공이 디자이너잖아요. 막 사장님이 야 이거 오른쪽으로 1픽셀만 왼쪽으로 2픽셀만 막 이러다가 에이 안 되겠다 그냥 처음 했던 게 제일 나은데 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을 제가 미드저니한테 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 네가 애초에 재놨던 게 제일 낫네 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저걸 써봐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업스케일 4를 해서 쟤를 이제 키웠겠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이미지 프롬프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미드저니를 오랫동안 하면서 어떤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요령들이 있을 건데 이제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영어 문장 실력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드저니를 비롯해서 AI가 학습하는 건 미드저니는 뭐 완벽한 영어를 학습하고 뭐 이러지도 않아요. 결국은 이 소스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약속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학습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완벽한 영어를 길게 만들어서 쓰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애초에 그러니까 뭐 미드저니나 뭐 이렇게 뭐 오픈AI나 뭐 이 오픈AI라든가 이제 큰 거대 AI 회사들은 자기의 어떤 그 별도의 슈퍼 클러스터가 있지만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AI가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드저니가 프롬프트를 이해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글을 배워서 그걸 통해서 내 거를 미루어 짐작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 보고 이제 딱 봤더니만 이제 눈치상 너는 이걸 하고 싶은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저를 이제 때려 맞추는 거예요. 걔가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렵고 완벽하게 완성된 영어 문장보다는 짧은 구나 절로 된 영어가 훨씬 더 많은 데다가 그리고 미드저니가 애초에 이 문장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글을 해석할 때 문장을 구와 단어로 이렇게 딱딱 끄는 다음에 그걸 더 분해해서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완벽한 문장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전치사 많이 쓰면 엉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치사가 막 at, on, in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걸 통해서 브레멘의 음악회를 만들고 싶어. 개 위에 이렇게 당나귀 위에 개 있고 개 위에 고양 있고 고양이에 수탉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웃고 있고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 이런 어떤 레이어가 있고 층층이 쌓여 있고 이런 거 하고 그 옆에 뭐가 있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미드저니는 전치사를 그렇게까지 오래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치사가 많고 여러 가지 위, 아래, 앞, 옆 이렇게 레이어가 많은 걸 얘기를 하면은 지 멋대로 만들어요.
아무거나 만들어요. 심지어 그 브레멘의 음악대 같은 이제 당나귀, 개, 고양이, 수탉 이런 거 막 얘기를 하잖아요. 몇 개는 합성돼 있어요. 그냥 이거를 따로 뭐 얹어야 되겠다, 옆으로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얘는 그냥 막 이렇게 단어로만 쪼개서 듣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지금 뭘 하라는 얘기인가? 두 개 합성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약간 당나귀인데 뭐 고양이 기다려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전치사가 많이 등장할수록 미드전이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긴 문장으로 막 정말 정교하게 문장을 짜준다? 어차피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그리고 키워드가 너무 많으면 무시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해하기 쉬운 키워드를 압축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은 용어의 싸움입니다. 문장력의 싸움이 아니고 그냥 용어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많이 아는 용어의 싸움, 용어의 싸움. 뒤에서 바로 이제 후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문장을 완료하지도 않고 그냥 구나 절로 해가지고 아주 쉬운 구절로 작성하고 별도 키워드를 그냥 필요한 것만 추가하는 뭐 그런 식으로만 작성을 하는데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문장보다는 용어가 낫습니다. 이미지 관련 전문 용어에 능하면 유리합니다. 제가 미대를 나와서 조금 유리했다고 생각됐던 부분이 여기에요. 화풍, 화가, 아티스트, 뭐 시대별 스타일, 미술 용어, 카메라 용어, 영상 용어, 컴퓨터 그래픽스 용어, 그 외 모든 시각 예술, 뭐 시각 콘텐츠 용어에 능하면 굉장히 편해요. 얘가 그걸 그냥 있는 용어를 쓰면 바로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뭐 미술 전공이나 뭐 디자인, 뭐 사진, 영상 이런 쪽 전공이 조금 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케바케야. 결국은 용어 많이 하는 사람이 이겨요. 결국 독서광이 이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반짝거리는 불빛들을 추가하고 싶으면 저는 뭐 파티클 이펙트나 뭐 VFX 등의 뭐 키워드를 쓰겠죠. 그리고 뭐 터널 효과 비슷한 걸 좀 원하면 비네팅 이펙트 같은 걸 쓰겠죠. 그 로모 카메라로 찍을 때 가장자리 약간 어두워지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쓰겠죠. 그리고 뭐 사진을 오려 붙이는 기법을 뭐 콜라주라는 이런 식의 단어를 쓰겠죠. 이런 키워드를 쓰는데 이런 단어는 이제 전공자한테는 굉장히 좀 흔한 용어인데 좀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바로 잘 떠올리지는 못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많이 수집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죠. 만약에 제가 이걸 옛날에 만든 이미지인데 제가 만들었던 이미지인데 이걸 프롬프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지? 하고 이걸 다시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내가 그때 뭐라고 했지? 하면서 썼던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보시면 일단 인형이고 인형의 집 아니고 이 카메라 상태를 봤을 때 가장자리가 살짝 왜곡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뭔가 굉장히 이렇게 딱 바로 찍은 게 아니라 좀 작은 카메라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찍은 상태인 거고 요런 어떤 그 빛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봐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썼던 프롬프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비슷하게는 만들어 보려고 썼는데 일단 그 인형의 집에 인테리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인형의 그 분위기가 좀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약간 위키드 돌 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좀 소프트 라이트라는 단어를 썼고 조명에 대한 얘기를 썼고 그다음에 뭐 셔터 스피드도 한번 써봤어요. 그게 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써왔고 그다음에 내시경 카메라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마 카메라가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저런 식의 이제 왜곡된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했는데 문제는 인테리어라는 단어가 너무 강하죠. 인테리어는 전반적인 걸 다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시경 카메라를 썼어도 얘는 그걸 최대한 구현해 보려고는 했지만 결국은 인테리어 전반을 보여주고 인형이 있기는 있지만 인테리어 사이사이에 그냥 놓여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달랐던 거죠. 그래서 4가지를 뽑았는데 그냥 다 이거였어요. 같은 게 그래서 이게 나오지 않는구나 이걸로. 그러면은 프롬프트를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방금 했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인테리어 대신 다른 단어를 썼어요. 인사이드라는 단어를 썼고 그다음에 위키드라고 하니까 좀 왠지 약한 것 같은 완전 이거는 이불이다 이불. 그래서 얼굴에 이불적인 분위기를 좀 내줘. 막 조명을 좀 아래서 때려주라고. 그래서 아래에서 때리는 거 보이세요 이거? 그래서 아래에서 뭐 이불한 느낌을 이제 막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소프트 라이트는 그냥 썼고 셔터 스피드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뺐어요. 그리고 인형을 좀 클로즈업해서 좀 보여줬으면 해서 클로즈업이란 단어를 썼고 뒤에 내시경 카메라를 썼더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나왔죠. 이게 1번, 2번, 3번. 근데 3번을 봤을 때 이렇게 휘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내시경 카메라가 제대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살짝 제대로 들어갔구나.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자리로 갈수록 넓어지고 안에 이제 집중되는 효과 같은 게 내시경 카메라로 제대로 이제 찍었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이불한 느낌하면 뭔가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아 좋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게 이불이란 단어를 썼더니 인형만 이게 저는 이불 돌쇠 이렇게 뭐랄까 악한 인형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이거를 쪼개서 얘가 읽다 보니까 이불이란 단어를 온갖 데다 적용하려고 노력한 게 보이시죠? 분위기가 이불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단어가 쪼개져서 온갖 데 적용되는 것이 이제 미드저니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드저니가 앞으로 자연어를 좀 더 이해를 하는 것에 더 뭐랄까 개발을 더 집중을 한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뭐 중복 적용되는 일은 조금 줄어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이렇긴 합니다. 근데 사실 편한 것도 있어요. 이제 이불돌만 해놓으면 전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분위기가 뭔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한 것도 있고 적절하게 이제 미드전이랑 제 걔랑 소통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이 놀링이라는 거는 놀링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걸 못 만드는 거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건 놀링이라 하거든요. 이건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냥 트럼프 피규어 놀링 딱 이것만 썼어요. 근데 제가 원한 건 결국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이렇게 쫙 늘어놓고 위에서 내려 찍는 요 느낌을 원했던 건데 놀링이란 단어를 모르면 이건 뭐 아무렇게 해도 어떻게 해도 안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되는 거죠. 결국 용어의 싸움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이소메트릭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게 안 나와요. 아이소메트릭이 등축 투영법이라고 해서 딱 이렇게 찍는 게임도 이런 식으로 아이소메트릭 뷰로 보는 게임도 있고 그리고 요걸 요렇게 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핸드 드로잉 일러스트에다가 아이소메트릭으로 집을 컬러풀하게 딱 요 정도만 했더니 이제 이렇게 제가 원했던 그게 나오는 거죠. 결국은 정확한 용어를 많이 아는 사람이 미드저니가 좋아한다. 미드저니는 이제 딱 단어 위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겠지만 해외의 문화 흐름을 알고 있으면 유리하죠. 대중음악이나 유행의 흐름을 대략 알고 있고 문화적 키워드에 능하면 유리합니다. 뭐 80년대 스타일, 20년대 스타일, 60년대 스타일, 80년대 스타일이 어떤지 그리고 각 시대에 어떤 음악이 유행했는지 막 인더스트리얼이냐 프로그레시브냐 펑크냐 그리고 그 시대 사조들이 또 있잖아요. 사조들 그리고 무슨 무브먼트 운동 같은 것도 있죠. 막 그리고 뭐 어떤 패션 이런 게 유행했는지 이 모든 용어를 많이 알수록 좋아요. 그래서 그냥 잡다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미드저니를 잡았을 때 굉장히 무기가 돼요. 그래서 내 귀에게 맞게 뭐 히피나 뭐 아르누보나 뭐 바이퍼 웨이브나 뿌띠르나 뭐 시티팝이나 베레포크나 뭐 20년대 플래퍼 스타일 일러스트 이런 식의 그냥 문화 사조 유행 스타일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정확한 용어를 알고 구사하면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엔 그 키워드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주 많을 테니까요. 결국 그걸 가지고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주면 미드저니는 빨리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그 사진인데 베레포크 스타일이고 영우먼이고 이제 프렌치 스트릿이고 이제 그 프랑스 거리예요. 근데 딱 봤을 때 프렌치가 거리에만 적용된 게 아니라 얼굴에도 적용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누가 봐도 프랑스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또 한 번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요. 영어권 나라에서 사용하는 고유 명사를 알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영어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많은 세계에서 영어권 나라들이 흔히 쓰는 문화적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예컨대 어떤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으면 영어로는 애니메이션보다 아니메라 쓰는 게 훨씬 잘 나와요. 재패니메이션 또는 아니메라고 쓰면 더 잘 나와요. 그런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일본 만화 스타일의 만화 이미지를 얻고 싶으면 카툰, 코믹 스트립보다 망가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일본 애니가 아니라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작품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으면 애니메이션 말고도 쓸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필름, 무비를 차라리 쓰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픽사 무비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굳이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영화를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냥 무비지. 다 그냥 무비고 필름이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필름 또는 그냥 필름, 그냥 무비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정말 미국 사람이 쓰는 말 습관을 알면 더 좋아요. 그래서 단 주의할 건 이 미드저니 특성상 필름을 쓸 경우 정말 필름 이미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필름 이미지가 옆에 갑자기 필름 이미지가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같이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드저니는 단어로 이해하는 놈이다. 약간 미드저니 볼 때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그 영어 듣기 평가 때 집중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 문장 해석한 능력이 엄청 떨어지면 그냥 단어 들은 다음에 엄청 노력해서 그걸 조합해서 이런 내용일 거야 하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풀잖아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온 걸 보니까 대충 이런 내용인 것이 틀림없어. 막 이런 카가 많이 나와서 주차장 얘기일 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미드저니는 내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지만 내가 다 많은 단어를 쓰면은 나 그 말 어디서 봤는데 이러면서 알아갖고 와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름? 그러면 필름 붙여줘야지 막 이런 식인 거죠, 얘는. 그래서 이거는 코다크롬이라는 전문 용어를 쓴 건데 코다크롬 필름이 있어요. 코닥에서 나온 건데 이게 1910년대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꽤 오랫동안 우리 필름계를 이제 코닥 필름이 썼잖아요. 그래서 일단 나는 분위기를 1970년대를 만들고 싶었고 히피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얘네들이 무엄하게 교회 앞에서 대마초를 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또 70년대 분위기로 그리고 이 코닥 필름으로 아날로그 필름으로 찍은 느낌. 근데 아날로그 필름이라고 하면은 아날로그 카메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코다크롬이라고 쓴 거예요, 굳이. 그래서 코다크롬으로 이렇게 생긴 그런 제품이 여러분 다 보셨을 이런 제품이거든요. 이걸로 찍은 코다크롬 포토로 여름에 히피들이 위드를 피운다. 대마초 위드를 피우고 처치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진 이미지일까 보면 정말 찍은 것 같잖아요. 정말 그 시대 찍어서 누가 남겨놓은 것 같죠. 다만 뭔가 실수도 있어요. 누가 대마초를 여기서 이렇게 하늘에다가 약간 이런 실수는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포토샵만 켤 줄 알면 해결할 수 있죠. 포토샵으로 이렇게 밴드에이지 툴로 그냥 쓱 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요 정도의 실수는 봐주자. 미드저니도 노력했다. 이거 굉장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코다크롬이라는 그러니까 용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코다크롬을 알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누가 봐도 정말 옛날 이미지죠. 세상에 코다크롬으로 찍은 이미지가 얼마나 많길래 얘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요약하면 결국은 영어 표현과 용어에 기반한 검색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남들 잘 못 찾고 헤매는 것들, 인터넷 뒤져봤는데 없는데요 하는 것들을 이상하게 유난히 센스 있는 검색 키워드를 잘 떠올려가지고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죠.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것도 잘해요. 이상하게 짤 잘 찾아오는 사람 있죠. 이 짤을 어떻게든 찾아왔네. 너 정말 이 짤 장인, 밈 장인 같으니라고. 이런 사람이 미드저니를 잡으면 잘 쓰겠죠. 결국은 이들은 이제 여러 다양한 표현들과 키워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미드저니가 알만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모든 언어로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사용 가능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안 됐어요. 제대로 안 됐어요. 한 번도. 근데 직접 해보면 다른 언어로는 미드저니가 거의 잘 이해를 못했고 영어 프롬프트가 가장 정확합니다. 영어 프롬프트를 쓰는 게 가장 좋고 결국은 이거 개발사도 미국에 있잖아요. 모든 걸 영어로 만들어서 개발을 했을 것 같아요. 클러스터도 영어로 만들어서 태그를 달아놨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주로 어느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근데 그 이 세상의 이미지들은 압도적으로 영어로 돼 있죠. 그럼 결국은 영어가 유리하다. 그래서 미드저니를 만든 오픈 AI 회사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영어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과 용어에 기반한 검색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넘어가면 이게 뭐일 것 같나요? 이게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이 인스타그램이 제 건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물들을 모아놨어요. 그냥 다 미드저니로 만들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고서는 이렇게 쭉 내려놓고서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대충 제가 약간 그 엽떡 기질이 있어가지고 막 로마 시대 로마 1세기경 반지가 대충 어떻게 생겼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문화재에 약간 엽떡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막 이제 동방정교회 그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각이 나와요. 이거는 로마 오일 막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역으로 내가 보고 싶은 걸 만드는 거죠. 근데 내가 뭐가 나올지는 사실은 크게는 알고 있지만 뭐가 나올지는 사실은 거의 몰라요. 그냥 고대 이슬람 니샤푸르라는 동네에서 출토한 옥색으로 유약 처리한 거기는 옥색으로 유약 처리한 도자기 그릇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미드저니에게 넣어주면 미드저니가 기가 막히게 찾아서 만들어 와요. 진짜 세상에 있는 유물처럼. 근데 이게 모두 다 만든, 이거는 로마 시대의 향수병이라고 그냥 제가 향수병 이렇게 하면 로마 몇 세기 시대 향수병 이러면 이걸 해갖고 오고요. 뭐 미네르바 여신상, 뭐 브론즈로 만들 것,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 뭐 이런 겁니다. 이거 뭐 이제 하라파 모헨조다로에 뭐 인도에서 출토될 것, 뭐 이렇게 하면 해갖고 와요. 그래서 이런 걸로 로마 시대 반지, 막 그래서 이걸 그냥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처리를 했는데 사실 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그냥 페이크 안티크 뮤지엄이에요. 그래서 뭐 미드저니로 만들었습니다라고 써져 있죠.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주변에 이제 이미지 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는 야, 막 기가 막힌다 하면서 다 좋아했는데 주변에 인문학자들한테 보여줬을 때 되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가짜 이미지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유물들이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이 안에 있으면 페이크인 걸 알지만 누가 캡처해서 출토됐다고 거짓말을 하면 뭔가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캡처해 가져가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뭐 글쎄 내가 알바이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알바? 뭐 약간 그 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유물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알아서 하겠지. 나는 모르겠다. 막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막 그 되게 인문학자들이 이제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 막 그래서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뭐 괜찮지 않나요? 어차피 이미지가 지배하는 시대잖아요. 자, 이거는 그냥 이제 제가 처음에 그 미드저니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맛을 들였던 건데, 모든 명작 소설 있잖아요. 정말 명작 소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인과 바다. 그런데 헐리우드는 그런 걸 처음으로 노인과 바다를 영화로 만들 때는 정말 명화로 만들잖아요. 근데 2쯤 되면 누군가가 딴 놈이 판권을 사가서 갑자기 액션 영화가 되잖아요. 그 액션 영화가 된 상태의 포스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정말 엉망인 B급 영화사가 차가지고 가서 자 이제는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엔 더 큰 상어가 온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어니스트 해밍웨이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던 존 스터지스 감독의 노인과 바다가 크게 성공을 거두자 제작사는 속편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노인과 바다 2 전작과는 달리 화려한 볼거리로 가득 찬 액션 블록버스터가 될 예정이며 거대한 살인이어야 돼. 살인 백상아리와 맞서 싸우는 주인공 코드네임 산티아고 할아버지지만 코드네임이어야 되죠. 이런 영화에서는 코드네임 산티아고 역의 스펜서 트레이시 연기 변신 했어야 되죠. 원에서는 진중한 역할했지만 두 번째는 근육질의 이 노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슬라브계의 미녀 있어야 되잖아요. 뒤에 금발 미녀. 약간 왠지 이렇게 비키니 입고 저 뒤에 막 상어 막 나타나고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어떤 엉망인 B급 2 영화만 모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보면은 그래서 뭐 밑에 단성사 뭐 이런 거 붙여놔야 되죠. 막 피카디 또는 단성사 이런 거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는 언제까지 지키기만 할 것인가 해서 호밀바테 파수꾼 2는 셀린저 작품을 바탕으로 했던 전작과는 달리 숨막히는 첩보 스릴러를 선보일 예정이며 뭐 냉전의 시대 속에서 저격수로 활약하는 주인공의 고독을 담은 이게 미녀 꼭 나와야 돼. 금발 미녀 꼭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명은 또 늘어났다. 20개. 이거는 여기 계신 분이 아이디어를 주셨거든요. 여기 계신 분이 개명을 늘어났다. 이제는 20개 돼서 모세 2명에 그래서 10개가 2개 되면 이제 20개다. 이렇게 해서 10개 2. 지켜야 될 게 2개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계속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냥 망가 스타일, 뭐 펜 드로잉 이렇게 하면 그냥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는 거라서 대단한 게 아니라서 그냥 뭐 이런 거 나왔고. 그래서 그 외에 얼마나 많이 이것저것 해봤겠어요. 제가 진짜 정말 많은 걸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남한테 얘기하기는 너무 자잘해서 좀 짜치는데 하지만 나만 알고 있기는 살짝 아까운 걸 여기다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유료 3만원짜리 쓰니까 더 좋은 게 나온 게 아니야? 아닙니다. 그냥 더 많이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하다 보니 그냥 깨달은 건데 숫자를 잘못 넣으면 그 숫자를 너무 크게 인식을 해서 심볼을 만들 가능성이 생겨요. 만약에 3명의 뭐 누구라고 하면은 3명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사람 3명이 있길 원하는데 그 사람 3명 가지고 왜 심볼처럼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되게 도형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식으로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케바케라서
와, 이걸 너 빼라고 저도 계속 생각했는데, 굉장히 이제 저한테는 그래도 한 30-40%의 확률로 계속 그런 심볼을 만드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넣어봤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나 켈트 신들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려면 우리 그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이나 켈트 신 넣어가지고 뭔가 글 같은 거 쓸 수도 있고 만화 비슷한 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일러스트 넣어가지고. 근데 신 대신 그리스 남성 켈트 전사로 입력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신이라고 넣으면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쵸? 맞아요. 신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있는 이미지가 어디 도자기 같은 데 박혀 있잖아요. 그 막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에는 막 철로 된 철화로 이렇게 막 색깔 칠해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미지 뭐 어디 타일에 그냥 그려지다 말고 어디 막 이렇게 막 날아가고 뭐 이런 이미지들로 막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면 자꾸 유물에서 찾아와요. 차라리 그리스 남성이라고 하면은 뭔가 얘가 고려할 게 많아지거든요. 막 영화나 막 그 기존에 있었던 만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걸 고려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조금 이제 신들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차라리 사람으로 입력하는 게 낫다. 그리고 당연히 똑같은 이유로 망토를 들고 흔드는 이미지를 제가 100개를 만들어 봤어요. 한 번도 망토가 손에 쥐어지지 않아. 자꾸 입어. 그리고 정말 어떻게든 이 손이 그 망토를 쥐고 있다라는 프롬프트를 어떻게든 넣어서 어떻게든 했는데 저는 정말 이걸 하고 싶었거든요. 망토를 들고 이렇게 이걸 만들고 싶었는데 정말 끝끝내 입고 있어요. 그래 결국은 막 손에 쥐고 있어라 막 이런 것까지 썼더니 입은 채로 털고 있어요. 막 입은 채로 이렇게 나는 입은 채로 막 이렇더라고요. 결국은 망토, 세상에 존재하는 망토 이미지는 들고 터는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항상 다 누군가의 어깨에 올라가 있는 이미지로만 있는 거죠, 망토라는 건. 그래서 그러면 애초에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왜 망토라고 했을까? 이거를 만들 때 망토를 터는 어떤 켈트 신화를 그렸어야 됐기 때문에 계속 머릿속에 망토밖에 없었는데 애초에 들고 흔들면 망토든 천이든 뭐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뭐 담요 뭐 이런 거 하니까 바로 되는 걸, 그거를 못하고서는 망토를 그렇게 100개를 만들었죠. 자, 그리고 이것도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제가 아이들 그림, 왜 한 3-4살이 그리는 진짜 막 우리가 왼손으로 그렸을 때 그렸을 법한 그런 그림이요. 그리고 못 그린 사람이 그리는 그림은 못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들 그림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꽤 있거든요. 그리고 못 그린 그림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 그린 줄 알고 있는 못 그린 그림이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리면 될 텐데 왜 못 그리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미드저니 같은 어떤 이제 거대 AI는 그냥 인터넷에서 우리처럼 바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클러스터가 있어요. 오픈 슈퍼 클러스터가 있고 그것을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넣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막 아이들의 못 그린 그림 막 이렇게 아무리 어떻게든 넣어서 하려고 하면은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로만 자꾸 나오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아직은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좀 성공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한 단어를 중복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어글리 스웨터라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많이 입는 할머니가 짜준 듯한 정말 온갖 알록달록한 그런 스웨터, 이 어글리 스웨터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저는 어글리 스웨터를 입고 막 하하호 웃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싶었는데 얘네들이 너무 계속 못생겨. 그러니까 어글리 스웨터를 입은 어글리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 번 시도하다 보면 그 중 괜찮은 사람들이 나오면 이제 그걸 이제 베리에이션 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쨌든 미드저니가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건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비중이라고밖에 제가 이렇게 설명할 단어를 못 찾았어요. 비중이 비슷한 단어는 합성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가 양떼를 쫓고 있다. 이 장면을 개와 양이 합성된 생물들이 그냥 계속 뛰고 있는, 한 방향으로 뛰고 있는 이런 식으로 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자연어 처리가 조금 괜찮아지면 이것도 이제 해결될 문제인데 이렇게 좀 뭔가 사람과 공룡이 뭐 싸우고 있다 뭐 이런 거 하면은 뭔가 잘 안 나와요. 사람과 공룡을 막 합성하려고 한다든지 뭐 공룡과 뭐가 나오면 걔네들이 합성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중이 비슷한 단어는 합성할 가능성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인터넷에 학습할 이미지가 많은 것들 위주로 떠올리면 좋아요. 그러니까 오면서 뭐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는 진상 고객들을 넣으려고 할 때 우리는 뭐 컨비니언스 스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편의점. 근데 월마트가 더 잘 나와요.
월마트가 더 많을 테니까. 그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걸 쓰려고 하다가도 미국인이라면 이렇게 말하겠다 라는 식으로 용어를 한두 개를 대체해 주기만 해도 훨씬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 이미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그 분위기나 가까운 영화나 작가명을 언급하는 것도 팁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잘 나온 편이에요. 그리고 미드저니가 버전이 있어요.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 되게 답답하셨죠. 버전 1이 있고 2가 있고 5가 나왔다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단순히 더 성능이 좋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성능이 더 좋긴 해요. 뒤로 갈수록 성능이 더 좋긴 한데 각각 해결하려고 했던 파인 튜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 2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 그 부분들이 약간 특화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전별로 스타일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1에서 3까지는 과거 모델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쓰시려면 VV, 그러니까 땡땡 V 띄우고 4나 5를 쓰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기준이고요. 그래서 버전 1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여러분이 뭐 미드저니가 처음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했을 때 처음에 이런 식으로만 나오기만 했어도 모두가 우와 대단하다 진짜 사람이 그린 것 같다면서 그때 막 좋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정말 막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진짜 엉망이죠. 막 이딴 거를 그리고 막 그래서 진짜 몇 달 만에 미드저니 1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무너지는 거죠. 사람들의 눈이 너무 갈수록 높아져가지고 AI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웬만한 걸 다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보는 사람의 눈도 같이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서로가 서로를 학습시키는 효과가 좀 있어요. 사람이 미드저니를 학습시키고 미드저니가 다시 이제 대중을 학습시키고 이런 효과들이 좀 있죠. 이건 프롬프트는 이게 미드저니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그대로 있어요. 제가 일부러 똑같은 걸 갖고 왔어요. 미드저니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뭔가 떨리는 뭔가 캘리포니아 양귀비인데 약간 흐드러진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번역을 해봤거든요. 흐드러진 캘리포니아 양귀비 버전 1에는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고 2에서는 조금 느낌이 다른데 뭔가 오려붙인 듯한 느낌인데 얘 왜 이렇게 나오지? 어쨌든 뭔가 해상도 많이 떨어지죠. 별로야. 3쯤 돼서부터 약간 느낌이 괜찮아지기 시작해요.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4가 3개가 있어요. 4가 미드저니 4가 버전이 3개가 있어요. 스타일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C가 기본값이 C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버전 4만 쓰면은 이 기본값 C로 출력이 돼요. 그런데 이제 V4만 쓰지 않고 V4 안 쓰고 그냥 스타일 4A를 쓰면은 버전 4에 A를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냥 V 말고 요걸 쓰면은 V만 이것만 쓰면 C가 나오고요. 이걸 쓰면 A가 나오고 B를 쓰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게 느껴지죠. 그래서 좀 약간 좀 먼 거리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A를 확 쓰시면 됩니다. 꽃도 꽃인데 뭔가 군집이 많거나 떼거지로 몰려 있는 것들을 써보시면 조금 느낌이 확 오십니다. 이게 미드저니 공식 홈페이지에 있어서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5입니다. 5가 되면 이렇게 되죠. 그냥 이쯤 되면 사진인데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 5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5로 똑같은 그냥 이 흐드러진 캘리포니아 양귀비로 다시 한번 해봤더니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요약을 해드리면 V1은 코헤런시가 이제 긴밀성, 일관성, 결합성, 통일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 코헤런시가 뭐냐면 프롬프트와 내가 넣는 프롬프트와 미드저니가 뱉어내는 결과물 사이의 연관성을 말해요. 그래서 로우 코헤런시라고 하면은 내가 넣는 거랑 미드저니가 뱉어내는 게 살짝 긴밀성이 떨어져요. 내가 뭘 넣어도 미드저니는 살짝 지가 이해한 것만 뱉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2도 로우입니다. 로우이고요. 3는 중간 정도예요. 내가 넣은 거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이 1, 2만 해도 양귀비면 되지 않아? 막 양귀비면 됐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3부터는 양귀비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바를 좀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좀 뭔가 흐드러지고 좀 많고 뭐 이런 어떤 이걸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숫자를 늘린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4에서도 이런 느낌이 있고 활짝 피고 뭔가 이렇게 좀 활기찬 느낌의 어떤 이런 걸 좀 더 살려보려고 하고 있죠. 5에서는 그래서 4와 5가 높습니다. 이 연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합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쓰실 때 그냥 4와 5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2는 보면은 2 할 때 뭘 파인 튜닝을 하고 싶었었냐면은 좀 더 창의적이고 컬러풀하고 회화적인 걸 추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난 이렇게 실사적인 사진 말고 조금 추상적이라도 좀 컬러풀하고 좀 회화적인 좀 추상적인 추상화를 얻고 싶어 라고 할 때는 V2를 쓰시는 분들이 아직 있어요. 그걸 원하실 땐 V2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도 구도가 3는 구도가 조금 창의적으로 잡으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3는 이런데 사실 5쯤 되면은 이거 두 개에 해당되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프롬프트를 좀 더 넣어서 얘기를 하면 돼요. 회화적으로 할 것, 뭐 이런 식으로 회화적으로 할 것, 구도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할 것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5나 4나 5도 여기에 있었던 능력을 어느 정도 가져와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와 5를 먼저 시작을 해보시면 좋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모델의 어떤 설명을 이렇게 적어 넣긴 했는데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4와 5를 하면 된다. 이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말고 여러분이 이제 정말 관심 있어 하실 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사진 위주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궁금한 게 좋은 사진도 좋지만 그걸로 저처럼 막 드립을 치고 막 이런 것도 좋지만 나는 좀 약간 만화랑 조금 비슷한 거, 애니메이션 어떤 일러스트랑 조금 비슷한 거를 조금 더 추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걸 위한 파라미터가 니즈예요. 그래서 V5 대신에 그러니까 똑같은 프롬프트를 아까 말했던 베레포크 스타일의 젊은 여성을 이제 불란서 거리에 올려놓은 걸 V5로 하면 아까 보셨듯이 요게 나오는데, 요 똑같은 프롬프트를 파라미터를 V5 말고 니즈를 넣을 경우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니즈 1은 약간 실망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그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위해서 개발된 거다 보니까 그냥 얼굴을 딱 쳐다보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초상화 같은 느낌이 아니라 역동적인 액션샷을 조금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캐릭터 중심으로 이렇게 구도를 좀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딱딱한 구도가 아니라 뭔가 구도가 보이죠. 약간 이렇게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한 컷 같은 그런 게 보이죠. 그리고 특히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조금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던 스타일이 조금 보이죠. 근데 니즈가 여기서 멈춘 게 아니고 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를 보셔야 돼요. 5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V5 말고 여기다 이제 똑같은 걸 넣고 니즈 한 칸 띄우고 5를 넣으면은 여러분이 바로 원했던, 내가 보기를 원했던 바로 그런 것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래서 보면은 이제 좀 더 이제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면은 조금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보이지만 이 정도는 좀 리터치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 정도는 살짝 리터치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구도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이걸 그대로 안 쓰더라도 구도 같은 거를 조금, 사실 우리가 다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베껴올 때 베껴오는 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미드저니한테 시킨 다음에 베끼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는 없는 이미지였으니까, 새로 조합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이 위에다가 얼굴이나 모자나 뭐 동세 같은 거를 그냥 옷주름 같은 정도를 따라해서 해도 되죠.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 뒤에 이제 프렌치 거리라고 했더니 나름 프랑스 거리를 약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써도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써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보면은 약간 손 모양 이런 게 좀 아쉽긴 하고, 차가 너무 아무 데나 있다 이런 느낌은 좀 있지만 좀 있지만, 그리고 약간 프로포션이 좀 아쉽다 뭐 이런 건 있지만 괜찮죠. 이 정도면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얹어놓고 그대로 써도 되죠. 그냥 덮어서. 이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니즈 5가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나타났죠. 네. 그래서 이런 각도 같은 거, 어려운 각도를 잘 잡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드로잉할 때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도가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 테스트라는 버전인데 굳이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예전에 있었던 버전인데 가끔 미드저니가 때때로 뭔가 테스트하고 싶을 때 테스트 버전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파라미터가 있긴 한데 옛날 겁니다. 지금은 이게 그냥 뭐 5에서 어떻게든 돌아가니까 이제 기억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뭐 테스트를 쓸 경우에 테스트와 테스트 크리에이티브를 쓰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보시면 어떤 질감 같은 게 조금 살아있어서 이게 좀 재밌을 수는 있어요. 붓자국 같은 게 이렇게 좀 살아있거든요. 이렇게 좀 재밌을 수도 있어요. 붓자국 살아있는 거.
그래서 한번 그냥 실험해 보는 건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에 P가 붙으면은 조금 더 포토리얼리즘, 좀 더 사진 극사실적인 느낌을 조금 더 살려요. 그래서 줄기에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솜털까지 보여요. 가까이 들여다보면 막 솜털까지 막 살아있고 이런 것이 굉장히 어떤 극사실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포토리얼리즘이다 보니까 막 뒤에 이제 포커스 아웃이 제대로 돼 있고 뭔가 사진 좋은 사진 결과물처럼 조금 나오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뭐 써보면 재밌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프롬프트를 얘기를 해놓고 이제 프롬프트를 잘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졌다. 왜냐하면 미드저니가 디스크라이브라는 이 녀석 명령어를 내놨어요. 이 디스크라이브가 뭐냐? 기술하는 거잖아요. 이미지를 올려주면 그 이미지의 프롬프트를 뽑아줍니다. 기술해줘요. 자기가 이걸 하면은 이 프롬프트를 넣으면 아마 이 이미지랑 가장 비슷한 게 나올 것 같아 라고 해서 오히려 프롬프트를 추천해주는 역할까지 이제 미드저니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우리 학교에서 고양이가 저를 보고 눈 뽀뽀를 하고 있길래 찍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미드저니에다 올렸습니다. 디스크라이브를 쓰고 이게 슬래시 디스크라이브를 쓰고 얘를 파일을 첨부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올렸더니 이걸 얘가 읽고선 4개의 프롬프트들을 저에게 추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원하는 걸 클릭해서 그냥 누르기만 하면 이제 그걸로 다시 만들거든요. 이걸 그대로 하나씩 차례대로 눌러보겠습니다. 눌렀어요. 1번을 눌렀더니 요런 스타일로 잡아줬어요. 요런 스타일로 4개를 추천을 했고 2번을 눌렀더니 이런 스타일로 추천을 했어요. 근데 각각 뭐를 중시했다는 게 느껴지시죠? 빛을 일단 중시했고 이렇게 사선의 구도, 각도, 대각선 요 구도를 조금 중시를 했고 일단 고양이는 잘 만들려고 노력했고 고양이 아래 그림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 요런 것들 빛을 받고 있는 고양이 요걸 이제 살리려고 노력을 한 게 보이시죠? 그리고 바닥에 이 줄무늬를 살려보려고 근데 이건 보면은 줄무늬가 고양이한테 잘못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제 내가 뭐라 그랬지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한테 입혀버린 거죠. 3번이 이렇습니다. 3번이 대충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4번이 이렇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 이 뒤에 콘크리트 질감을 살리려고 했던 것이 이제 조금 보여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빛의 명암 그 흑백 대비를 이제 제대로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게 보이고 저는 얘가 마음에 들어서 얘를 업스케일을 했어요. 업스케일을 했더니 이렇게 되면은 세상에 없는 고양이인데 그냥 제가 만든 고양이가 됐죠. 그래서 똑같지는 않지만 쓸만하죠. 만약에 배경 같은 거라면 지나가다 찍어뒀다가 올려놓고 디스크라이브 돌려가지고 나온 것들 이렇게 한번 뽑아가지고 배경들을 모아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갖 배경들, 안 되는 배경들 막 돌아다니면서 막 서울 막 이런데 왜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우리 다 사야 되잖아요. 어셋.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이거는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좀 어려울 것 같은 이미지라서 어느 정도로 잘 뽑아줄까 궁금해가지고 이걸 인터넷에서 찾아서 올려봤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기술해보라고 했더니 1번이 이 4가지를 뽑아줬고 2번이 요거 4가지를 뽑아줬고 3번이 요 4가지를 뽑아줬고 4번이 이 4가지를 뽑아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원했던 이미지랑 어떤 느낌은 좀 비슷한데 이렇게 좀 틀린 거는 아실 수 있겠죠. 근데 똑같이는 안 나와요. 결국 똑같이는 안 나옵니다. 말했듯이 미드저니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장황하게 설명하면 이해를 못한다. 근데 자기가 장황하게 설명해놓고 이해를 못했어. 약간 이런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미드저니는 열심히 설명했어요. 하늘에다가 이런 구도에다가 바닥에는 이런 수평선이 이렇게 있고 여자가 있고 드레스는 컬러풀하고 이걸 되게 열심히 기술하려고 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를 키웠어요. 그래서 하나를 키웠더니 이런 느낌이 났어요. 이 사진은 아니지만 그래서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진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느낌을 조금 따라서 뭔가를 해보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서 이제 저렇게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만들어 본 다음에 거기에다가 니즈를 붙여봤어요. 그러면은 좀 약간 느낌이 또 다르죠. 약간 애니메이션 느낌이 많이 죽기는 했지만 이렇게 좀 약간 다른 느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웹툰 스타일로 채색하려고 하는 게 이제 멀리서 보이시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은 웹툰 스타일로 채색한 느낌이 있어요. 뒤에는 이제 그 신카이 마코토 스타일의 하늘이고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채색을 했고 바닥도 그렇고 너무 잘해서 약간 멀리서 보면 실사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애니메이션 채색이 맞아요. 이런 것들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미드저니를 요약을 하면 다른 AI들, 특히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의 툴들, 다 아시는 그런 툴들은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거의 막 어제까지 열어보고 왔는데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캐릭터 일관성도 어느 정도 잡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AI 회사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쓸 수 있을 겁니다. 금방 그 시기가 그렇게 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드저니 같은 AI도 언젠가는 세부 조절이 조금 더 추가되면 그 AI 뭐 웹툰 제작이라든가 일러스트 제작에 좀 더 긴밀하게 쓸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하지만 지금의 미드저니는 아이데이션에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나한테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기획만 생각을 하고 네가 아이디어 좀 내봐 라고 하면 얘는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방금 디스크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길게 뽑아낸 프롬프트들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실제로 쓰는 프롬프트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긴 프롬프트를 안 씁니다. 그 머릿속에 완벽하게 떠오르는 걸 만들려고 했던 걸 다 실패를 했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에 완벽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않고 만들고 싶은 이미지의 방향성만 희미하게 설정한 다음에 디테일과 스타일은 부사수의 제안을 받으려고 해요. 매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다음에 상사처럼 정말 선택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프롬프트를 이제 알려드리면, 이건 제가 만든 이미지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제가 느낌이 이제 뭔가 약간 옛날 레트로 사이파이 느낌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죠. 그래서 미드저니한테 굉장히 그게 좀 그럴싸하죠.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저는 정말 이 정도의 짧은 프롬프트를 썼어요. 퓨처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사람들이 1980년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미래 사회 라고만 쓴 거예요. 1980년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미래 사회. 그러니까 80년대 사람들은 지들의 옷도 입고 지들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상태, 머리는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걔네들이 생각했던 미래는 차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걔네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뭐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식의 옷은 80년대인데 막 머리 모양도 화장품도 화장 스타일도 다 80년대인데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백투더퓨처랑 약간 느낌 비슷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컴퓨터를 누구나 쓰고 있을 거예요. 카페나 가면 막 약간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의자는 다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막 이렇게 컴퓨터로 된 의자에 앉아 있겠지. 막 이런 거죠. 걔네들이 생각했을 법한 미래 사이인 거죠. 그냥 정말 짧게 프롬프트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미드저니에게 주고, 저는 이거를 되게 짧은 걸로 만들었지만 미드저니가 이걸 보고서는 너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쓸 거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드저니가 쭉 4개를 뽑아줬어요. 근데 디스크라이브가, 저는 이제 왜 퓨처 소사이어티 1980년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딱 그거밖에 없는데 미드저니는 이렇게 길게 뽑은 거예요. 미드저니는 보고 나서 추상화된 언어로 그것을 만들어낼 얘는 그런 어떤 능력은 없고, 이 보이는 걸 그대로 최대한 기술을 하는 게 얘의 최대한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디스크라이브는 어디에 쓰느냐, 얘가 이미지를 분석한 걸 보면은 얻어갈 게 되게 많아요. 얘가 이 이미지를 보고 짐 번스 아티스트를 생각을 한 거예요. 걔 스타일의 작업하고 비슷해요. 레트로 웨이브란 단어를 썼죠. 그리고 케이시 차일드라는 아티스트 이름을 떠올렸어요. C-펑크는 음악이거든요. 음악 장르예요. C-펑크 이미지를 떠올렸던 거고, 왠지 한류가 있긴 한데 이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레트로 사이파이 씬, 하이퍼 리얼리스틱 디테일, 소프트앤 약간 부드럽고 몽환적인 분위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 또 사람 이름이 나와, 이런 사람 이름. 그 제가 1980년대 넣었던 거는 3개가 맞췄어요. 1980년대 3개 맞췄고, 뭔가 이렇게 막 활기찬 그 주점, 선술집, 그리고 약간 기계 미학적인 이런 단어들, 포토 리얼리스틱, 드로잉, 테크놀로지컬, 뭔가 약간 기계적인 환상성이라는, 환상적인 기계, 약간, 이런 것들, 약간 불쾌한 거, 회로,
회로적인 이런 것들의 단어들을 뱉어내 주는데 내가 쓸 게 많죠. 내가 원했던, 나는 애초에 얘는 맞추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얘는 이거를 어떤 용어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내가 미드저니를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죠. 디스카이브를 보면서 아, 너는 이런 식으로 말해야 이해하는 애였구나. 그래서 네가 쓰는 단어들 요런 게 있구나. 그리고 그 오픈 AI가 슈퍼 클러스터를 구축해 놨는데 거기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내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러면 내가 필요하면 이 단어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걸 더 쉽게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어떤 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 2, 3, 4번대로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또 다 눌러봤어요. 그래서 눌러봤더니 1번은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미래 사회이긴 하지만 뭔가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이렇게 뭐 레트로 웨이브에 뭐 C펑크에 이제 C펑크가 음악 장르다 보니까 약간 음반 가게 비슷한 느낌도 살짝 있어요. 저 뒤에 막 그리고 뭐 한류가 갑자기 적혀 있기도 하고 뭔가 분위기가 이렇죠. 그리고 두 번째 거를 했더니 이제 이런 느낌 이렇게 그래도 사람들이 앉아 있는 이런 느낌들이 좀 있고 그리고 원래 건 이거였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거였는데 이걸 읽어서 내놓은 걸 이런 것이었다. 그리고 3번은 좀 느낌이 다르지만 이거 써먹을 수 있겠어요.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왠지 좀 특이한 이미지니까 내가 좀 킵해놓을 수 있겠다. 4번 같은 경우에도 뭔가 회로 막 약간 기계적인 어떤 뭐 경이적인 기계 뭐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만한 게 있겠다. 막 이런 것들은 쓸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디스크라이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자, 이거는 만약에 제가 굉장히 이건 제가 만든 이미지인데 되게 복잡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이미지를 만들려면 근데 복잡한 이미지를 조금 그렇게 뭐 약간 뭐 복잡한 도시, 뭐 바쁜 도시, 현대 도시 이렇게 말고 진짜 이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딱 이 느낌. 이걸 만들려고 제가 썼던 거는 구룡채성입니다. 그냥 구룡채성을 컬러 마커펜, 이렇게 사인펜 드로잉으로 구룡채성을 사인펜 드로잉으로 그리고 앞에는 그냥 한번 붙여봤어요. 머더 미스터리, 약간 살인사건, 구룡채성의 살인사건. 그 다음에 사인펜으로 그려보라 라고 했더니 그냥 어디에 살인은 없지만 분위기가 얘가 뭔가 머더가 있어야 된다고 얘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두침침하게 그린 거죠. 어두침침하고 누군가가 어느 방에서 죽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어떻게든 그려놓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구룡채성이 꽤 잘 나온 걸 보고 그럼 구룡채성을 그냥 써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뭔가 누가 진짜 그 마커 같은 걸로 누가 이제 뭐 로봇 메카닉 디자이너가 정말 그린 것 같잖아요. 이거를 정말 몇 분도 안 돼서 얘가 쭉쭉쭉 뱉어냈는데 제가 썼던 키워드는 그냥 오로지 뭐냐면 구룡채성 안에 나타난 전투 메카닉 로봇. 그냥 좀 다양한 각도로 펠트팁 마커와 수치화 기법으로. 그래서 아까 그 펠트팁 마커 사인펜이라고 쓰면 안 나와요. 사인펜의 실제 용어는 펠트팁 마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용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영어식 용어를. 펠트팁 마커와 아까 펠트팁 마커로만 했더니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그걸 살짝 풀어주는 수치화 느낌까지 더 해주면 약간 번지는 기법까지 더해져가지고 정말 어떤 아트웍처럼 보이겠다 싶어서 드로잉 기법을 쓴 거예요. 펠트팁 마커와 수치화 기법으로. 그리고 그냥 프롬프트는 이것뿐입니다. 구룡채성 안에 나타난 전투 메카닉 로봇. 그러면 보시다시피 구룡채성으로 로봇도 만들었어요. 두 번 중복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구룡채성 안에 전투 메카닉 로봇이 나타나는데 전투 메카닉 로봇을 뭐 건담이나 이렇게 뭐 새끈한 로봇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구룡채성하고 왠지 삐시 맞게 나타났어요. 왠지 이런 동네에 이런 로봇이 나타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서로가 이제 삐시 맞는 거죠. 그래서 단어가 중복 적용되는 게 답답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정 다른 거를 좀 믹스 매치하고 싶을 때는 되게 답답해요. 구룡채성 안에 진짜 하이 테크놀로지에 진짜 하이브러시 하얀 뭐 이런 거 딱 띄우고 싶은데 그건 진짜 안 나와요. 그게 잘 안 나와요. 정말 프롬프트를 잘 만져야지만 겨우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중복 적용한 그 이 친구의 그 덕분에 자기는 지가 보기에는 이게 적절해라고 생각해서 지가 이렇게 맞춰준 거거든요. 빗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제 도시인데 이것도 굉장히 짧은 프롬프트를 써서 만든 건데 그냥
이제 컴플렉스 시티스케이프, 그러니까 시티스케이프입니다. 그냥 좀 복잡한 도시 전경이고요. 여기다 제가 쓴 게 서번트 신드롬을 썼어요. 그 서번트 신드롬을 가진 분들이 복잡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써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이 서번트 신드롬을 가지신 분들이 이걸 보시면 아주 복잡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앵글이 안 틀리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되게 다양한 앵글 속에서 화폭에 이런 걸 막 담아낼 수 있는 좀 굉장히 자유롭고 뭐 약간 미친 듯한 광인이 막 이렇게 정말 천재 막 이런 사람이 그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썼고, 마지막에 페인팅 나이프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터치가 나온 거죠. 페인팅 나이프로 그려라. 그래서 페인팅 나이프로 막 천재가 그린 듯한 느낌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컨셉 아트북이란 단어를 넣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컨셉 아트북이란 단어만 넣어도 진짜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일하면서 만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조금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싶어서 유럽의 분위기가 어두우면 역시 유럽이죠. 유럽 호러 애니메이션이라는 단어를 넣고, 그 다음에 멘티스 퀸을 넣었어요. 사막의 여왕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처라는 단어를 넣으면 크리처란 말은 다 아니까. 그래서 요 정도의 단어를 가지고 만들면 이런 어떤 아트북 같은 게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전문가가 각 잡고 내가 아는 모든 전문 용어를 쏟아내면서 만들면 어떨까? 정말 어떤 영상 전문가가 만든다면? 라는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막 시내 렌즈로 조리개 값도 넣고, 필름 그레인이란 것도 넣고, 셔터 스피드도 넣고, 카메라 모델 종류도 넣고, 막 뒤역을 켜고 복잡한 디테일 스타일도 지정하고, 광원, 소프트라이트 소스, 이제 광원, 조명 종류도 정리를 이렇게 정해서 넣고, 막 무비 컴포지션, 영화적 구성으로 이제 분위기도 지정해서 무디하게, 약간 이렇게 간지나게 해서 크리스토퍼 놀란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의 어떤 한 인셉션의 뭐 어디 한 장면 같기는 해요. 근데 몇 가지가, 조금 프롬프트가 안 들어간 게 보여요. 일단 필름 그레이는 빠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필름 그레이는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래도 막 광원이니 하면서 최대한 넣으려고 애쓴 게 조금 보이죠. 이렇게 전문가가 모든 자기의 어떤 프롬프트를, 자기 역량을 다 동원해서, 모든 용어를 동원해서 이렇게 넣으면은 오히려 안 되는 것도 있다. 미드저니가 읽고 나서 뭔 소리야? 하면서 이렇게 막 이건 뭔 소리지? 하면서 빼버리는 수도 있다. 걔랑 얘가 안 맞는데? 그러니까 미드저니가 계속 그걸 생각해. 이미지의 퀄리티를 생각하다 보니까 완성본의 핏을 계속 생각해. 그래서 핏이 안 맞다 싶으면 빼버리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구룡체성 안에 막 하이그로시한 그 월리에 나오는 그 에바 있잖아요. 이브. 그런 로봇을 띄워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되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미드저니가 미쳤어. 난 내 머릿속에 그런 게 없는데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저한테 반항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언젠가는 만들 수는 있겠지만 좀 그런 상태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짧게 만들었어요. 그냥 약간 뭐 고래 속에서 사는 사람들 상상화 기만 하면 나오죠. 긴 걸 쓰지 않아요. 하지만 얘를 미드저니한테 먹여서 너 한번 기술해봐라 라고 하면은 진짜 미친듯이 기술하겠죠. 뒤에 뭐 어떤 막 그림에 뭐 펜선에다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썼겠죠. 막 복잡하고 어쩌고저쩌고 고래고 할 텐데, 그냥 내가 할 때는 차라리 미드저니를 믿고 좀 추상적으로 좀 큰 기획으로 던지는 게 오히려 좋은 결과물이 나오죠. 이거는 뭐일 것 같나요? 이런 식으로는 미드저니도 애썼잖아요. 뭔가를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지만 네가 이걸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는 것 같은데 이게 맞아 정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쭈뼛거리면서 내놓은 느낌이 있는데, 아이고 이런 걸 이게 정말 맞아?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줬겠죠 저한테. 뭔가 하라니까 한다고 합니다만 근데 이게 그냥 디스코 댄스 인 유니버스 우주에서 디스코 댄스를 프란시스코 고야 스타일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고야 화가가 그린 스타일로 우주에서 디스코 댄스를 추는 이런 식의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좀 추상적인 그림, 좀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믹스 매치를 하고 싶을 때는 디스코 댄스, 유니버스, 프란시스코 고야 이런 식으로 전혀 연상되지 않은 단어들을 섞어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럼 미드저니가
갸웃하면서 계속 만들어주고 글쎄 막 이러면서 갖다 주잖아요. 막 약간 우리가 뭔가 2차 창작 같은 거 해가지고 출판사 갖다 주면 아저씨가 여기가 진짜 둘 다 남자 맞아요? 막 이렇게 왜 주인공이 둘 다 남자지? 하면서 갸웃하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뭐 한 명 여자였던 거 아니에요? 막 약간 계속 이거 옷한 거 같은데 막 이러면서 주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해줍니다. 고객이 시키는 걸 어떻게든 해줍니다. 이런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인형의 집 내부. 이걸 세세하게 묘사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인형의 집 내부. 이 정도만 하면 돼. 너무 간단해서 영어로도 쓸 가치를 못 느껴서 이렇게 그냥 번역. 이거는 뭐일 것 같나요? 그쵸. 8비트 또는 16비트 뭐 이렇게. 이제 제가 16비트를 넣건 8비트를 넣건 얘는 비슷한 거가 나와요. 그 차이를 인간처럼 엄밀하게 구분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8비트, 16비트로 가면 일단 레트로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픽셀, 도트 픽셀 그런 이미지로 만들기는 하는데 픽셀화로 만들기는 하는데 근데 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얘가 무슨 게임인가. 그래서 무슨 게임이길래 얘가 이런 게임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쵸. 악마성 뭐 이런 걸 것 같잖아요. 저는 여기다가 존 카펜터 감독의 매드니스를 16비트 디지털 게임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이렇게 매드니스를 조금 쓸려다 말았어. 이렇게 이거 아닌가? 약간 이런 식으로 쓸려다 말았는데 보시면 얘가 그 이미지 존 매드니스 존 카펜터 감독의 매드니스 혹시 아시나요? 옛날 호러 영화? 거기 보면은 약간 이런 분위기에 이상한 동네에 가가지고 차 한 대로 거기를 이렇게 나오려고 하지만 나오지 못하고 하여튼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데 거기 분위기 그 어떤 이불한 분위기 무서운 분위기를 게임에 담아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갖고 오진 않았는데 똑같이 존 카펜터 감독의 매드니스를 디오라마로 해달라고 하면 진짜 기가 막힌 게 나와요. 80년대 그 디오라마 인형 있잖아요. 그 장난감 세팅처럼 딱 나오는데 이게 막 조명도 그렇고 정말 기가 막힌 게 나와요. 그것도 꼭 한번 해보세요. 그걸 올려놓고 저는 프롬프트를 공개하지 않고 사람들이 와 미드전이 천재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간단했죠. 존 카펜터 감독의 매드니스를 디오라마 스타일로 버전 5 이렇게만 하면은 정말 굉장한 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특히 스타일이 강한 감독 스타일이 강한 미장센이 있는 영화들을 떠올리신 다음에 미드저니한테 한번 시켜보세요. 네, 샤이닝 같은 거 시켰다가 진짜 기가 막힌 게 나오는 거거든요. 샤이닝 미장센 같은 거 되게 좋잖아요. 그런 식의 그리고 웨스 앤더슨 같은 거는 웨스 앤더슨 감독 같은 경우는 미장센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런 걸 되게 잘 어떻게든 잡아줘요. 이게 그겁니다. 이거는 스티븐 킹의 미저리를 웨스 앤더슨 감독 스타일로 라고 했더니 미저리가 웨스 앤더슨 스타일로 나왔어요. 미저리와 뭐 약간 이 느낌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하나 빠졌는데 그 스티븐 킹의 미저리랑 또 뭔가 샤이닝도 넣었어요. 샤이닝을 웨스 앤더슨 감독 스타일로 했더니 샤이닝이 나오고 미저리가 나오고 이 위에는 뱀파이어의 인터뷰를 넣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죠. 뭔가 뱀파이어의 인터뷰인데 딱 웨스 앤더슨 감독 스타일의 영화일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마치 이 영화가 곧 개봉되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쓰면 사람들이 한 반은 낚입니다. 언제 개봉해요? 어디 넷플릭스 나왔나요? 막 이런 식으로 개봉을 하죠. 막 정말로 질문을 합니다. 이 같은 경우 뭐 그냥 정말 간단해서 그냥 올려놨어요. 그냥 뭐 풀밭에 버려진 녹슨 아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바로 이런 게 나오고 이게 애니메이션 스타일인데 상당히 스타일리시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좀 약간 뭘 넣었냐면 피터 그리너웨이의 영국식 정원 살인 사건이라는 영화 아세요? 그냥 그걸 넣었어요. 피터 그리너웨이의 영국식 정원 살인 사건을 90년대 재팬 아니마 스타일로. 그러면은 막 어떤 그 기괴한 분위기, 피터 그리너웨이 보면 거기 영국식 정원 살인 사건 보면 살인도 나오고 기괴한 분위기도 나오고 같은 분위기가 뭔가 영국이고 그래서 막 온갖 게 좀 들어갔어요. 막 기괴한 분위기, 영국 분위기, 정원 분위기, 살인 분위기, 저지 누구 죽이고 있는 느낌이고 막 약간 그리고 살인이 나오니까 영국의 탐정 같은 것도 나오고 뭔가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들이 어떻게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살인 사건에 꽃 사이에서 살인 시체가 된 채로 발견된 막 그런 이미지 같은 게 그리고 이거를 또 막 페이스북에 뭐라 썼냐면
뭐 기노자 가족 일족의 원죄, 뭐 이래서 뭐 메이지 유신 시대에 뭐 기노자 뭐 백작의 집에 뭐 어떤 뭐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서양인 어떤 누가 뭐 탐정 조수가 와서 그 기노자 일족이 막 먼 고대 시대부터 해이안 시대부터 얽혀져 왔던 뭐 고대 무언가와 뭐 미스터리를 푼다 이렇게 했더니 정말인 줄 알고 뭐 검색하면서 어디서쯤 볼 수 있나요?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다. 이거는 슬램덩크의 성별 전환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름은 안 썼어요. 뭐 그러니까 캐릭터 이름은 안 썼고 뭐 강백호, 서태웅, 최치수, 송태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안경 선배, 안 선생님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여성 농구 선수 바비 인형 피규어. 그리고 뭐 검은 머리, 뭐 브라운 헤어, 뭐 이런 식으로 뭐 곱슬머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와요. 이건 캐릭터 이름을 쓰면 오히려 못 찾더라고요. 못 찾아요. 차라리 바비 인형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뭘 만들지 알거든요. 근데 농구 선수야. 농구 선수에서 따와야 될 것도 뭔지 알고 거기에 여성이야 라고 하면 이제 따와야 될 게 뭔지 알아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이럴 때는 이제 용어 대신 이런 얘가 알아들을 만한 말로 쓰는 거죠. 이런 것도 그냥 뭐 이거는 다른 얘기인 것처럼 썼지만 결국 어셔가의 몰락을 재팬 아니메 스타일로, 그리고 콘 사토시 감독의 재팬 아니메 스타일로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은 뭔가 나와요. 이렇게 뭐 어떻게든. 저 뒤 이거는 막 백진스키 막 이런 것도 살짝 넣으면 이런 게 배경에 살짝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힘드시죠? 저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귀여운 고양이가 일본 도시를 습격하는 건데 80년대 부인익인데 토쿠사츠 스타일을 써야 돼요. 이게 전대물을 일본어로 말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면 약간 전대물이나 막 약간 이렇게 특촬물 분위기로 이렇게 좀 포스터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디오라마라는 단어를 섞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디오라마가 돼가지고 똑같은 데다가 디오라마만 붙여줬더니 정말 이렇게 나오죠. 너무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거의 마지막 팁. 자기가 좋아하는 화풍의 화가, 작가, 감독들 이름을 많이 수집해 두세요. 스타일을 조절하는 언어들을 많이 수집해 두세요. 막 울트라 리얼리스틱 디테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애프터 이펙트.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8K에 조금 의문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왜 의문이 있냐면 초기에 미드저니에 파라미터가 있었어요. 땡땡하고 HD 하면은 HD 해상도로 뽑아주는 파라미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고 그냥 뭐 지금 그거 해봤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버전별로 뽑아주는 해상도가 결정돼 있거든요. 근데 굳이 내가 8K를 쓴다고 굳이 8K를 뽑아줄 것인가? 이거는 사람들이 처음에 막 뉴비방에서 막 서로 막 이런 것들을 막 올렸다가 이렇게 우연히 잘 된 결과물들에서 서로 프롬프트를 서로 배우거든요. 이러면서 사실상 생략됐었을 것 같은 프롬프트도 계속 전수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의심이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쓰던 프롬프트를 무조건 수집하기보다도 추구하고 싶은 이미지를 미드저니에 넣고 디스크라이브라는 아까 그 명령어를 사용해서 얻어낸 용어를 더 믿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랬을 때 얘가 더 확실히 알아들어요. 지가 아는 걸 지가 뱉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략된 프롬프트가 만상해서 이게 실제로 이 많은 프롬프트 중에서 뭐가 실제로 이미지에 적용됐고 무엇이 생략되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미드저니가 시키는 걸 믿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이건 저의 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가 우산 아래에서 키스를 하는 장면이에요. 비 오는 거리에서. 이거를 니즈5로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니즈5로 콘사토시 감독을 꼭 넣어봤어요. 내가 콘사토시 감독 좋아해서 혹시나 좀 해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딱히 그 느낌은 없지만 이걸 얘가 이제 깔끔하게 씹어버린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재팬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어쨌든 느낌이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이 모두가 좋아하시는 게 니즈5라고 했는데 니즈5가 진짜 최근에 2가지 기능을 더 냈어요. 2가지 스타일을 더 냈습니다. 그게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니즈5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미드저니 그 프롬프트 창에다가 세팅을 치셔야 돼요. 세팅을 치시면 이런 것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를 클릭해서 아예 세팅을 해놔야 돼요. 근데 내가 미드저니 5로 선택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V5 요거 안 해도 그냥 계속 5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편하게 미리 세팅을 해놓을 수도 있는데 요거랑 같이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눌러보시고 내가 선택이 되는 거 같이 선택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5는 안 되고 니즈5를 했더니 이 정도밖에 선택이 안 돼서 일단 니즈5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뭐 하프 퀄리티, 베이스 퀄리티 했는데 뭐 하이 퀄리티 이런 게 있는데 하이 퀄리티라면 돈이 2배입니다. 해상도예요, 해상도. 막 이미지가 더 좋아진다기보다도 그냥 해상도고요. 그래서 일단 니즈5를 일단 선택을 해요. 이걸 선택하면 스타일을 2개를 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스타일 큐트하고 스타일 익스프레시브예요. 니즈5를 일단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거 2개를 더 추가할 수 있는데, 큐트를 선택을 하면 아까 똑같은 걸 큐트를 선택하면 이런 화풍이 나와요. 약간 분위기, 그러니까 뭔가 화풍은 나왔는데 아직 이게 정말 너무 최근 거다 보니까 아직 파인 튜닝이 좀 덜 돼서 사람이 여기 더 있어요. 이런 게 좀 발견되긴 해요. 머리가 이상하게 묶여있고 막 이렇게 여기 누구지?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저희가 슬쩍 이렇게 터치할 수 있잖아요. 이런 화풍이 나오고 방금 사람과 저는 맨 앤 우먼이라고 했고 2명의 남자와 여자 이렇게 대충 번역을 해버렸더니 투 맨을 먼저 읽어버리는 바람에 여긴 남자가 됐어요. 이런 경우는 좀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나중에 프롬프트를 좀 조정하면 되고 그냥 투 빼고 그냥 맨 앤 우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또는 뭐 걸 앤 보이가 훨씬 더 나을 수 있죠. 니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스타일 큐트는 이렇다. 그럼 스타일 익스프레시브는 어떤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조금 참조할 수 있어요. 지금 약간 최근 나온 거라서 조금 덜 튜닝된 게 보이죠? 완전 최근 거라서. 하지만 스타일 어떤 참조를 할 수는 있죠. 막 손가락이 좀 이상하다든가 누가 잡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자기 턱을 자기가 잡고 있고 그리고 왜 나이 차이가 있어 보이지? 막 약간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만 하지만 구도는 괜찮죠. 구도나 이제 조명이나 뭐 이런 건 좀 괜찮죠. 스타일 익스프레시브가 있다. 자, 마지막 질문, 이게 정말 마지막 장표예요. 미드저니로 만든 그래픽 노블들이 이미 있던데 그림체 연속성, 캐릭터 일관성 같은 거 이미 해결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현재로서의 정확한 답은 뭐냐면 일단 랜덤하게 우연성을 줄이는 거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는. 최대한 프롬프트를 잘 쓰면 줄이는 거예요. 미드저니 말고 다른 AI를 같이 쓰면 랜덤 확률은 확실히 줄어들어요. 근데 미드저니만으로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 샷 거리를 좀 지정해주고 그리고 그래도 아직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내 각도와 내 거리로 나오진 않아요. 아까도 강아지가 뛰는 걸 약간 로우 앵글로 했지만 저는 그보다 또 다른 앵글을 원했을 수도 있잖아요. 일반인이라면 그 정도면 되지만 진짜 내가 직접 그림을 그려보던 분들은 답답하거든요. 여기서 각도 5만 조금만 더 돌렸으면 좋겠는데 막 이게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는 미드저니는 아직 랜덤으로 뺐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아직 랜덤입니다. 근데 남이 그렇게 만들어갖고 대충 이렇게 이어붙여서 보이면은 애초에 그걸 의도해서 만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과물만 보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미 모두 해결된 게 아닌가?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만들면 아직 아닙니다. 아직 뭔가 답답해요. 아직 좀 안 됐어요. 지금 미드저니로 만들었다는 그래픽 노블에서 이 약간 캐릭터라든가 그림체의 일관성은 어떤 식으로 맞췄냐면 특정 작가명과 분위기를 계속 넣어줘요. 저는 지금 콘 사토시를 제가 계속 씹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드리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읽어드리는 각 작가 화풍을 계속 지정을 해주면 계속 거기에 맞춰서 뽑기 때문에 결국 거기 비슷한 캐릭터가 나와요. 특히 그 아다치 미츠루 같은 경우에는 그놈이잖아. 결국은 똑같은 놈이 나와. 누구나든 나와. 그래서 그러니까 매번 그거를 고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그 프롬프트에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연성을 크게 줄였다고는 해도 매 샷이 여전히 어느 정도의 우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첫 번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매번 만드는 샷이 이렇게 새로운 확률로 매번 초기화가 되며 이전 샷에서 읽어내면서 그 연결선상에서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매번 확률이 초기화 된다. 그래서 특정 작가명 적용하고 카메라 앵글이나 샷 거리 이런 걸 적용하는 식으로 포즈 같은 걸 이렇게 좀 지정하는 식으로 매 샷마다 우연성을 줄여서 업무를 지시한 뒤 가져온 것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가장 비슷한 게 있을 때마다 걔를 픽해서 그 다음에 이어붙여서 만들었다. 그런 식의 현재 그런 식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루하셨을 때는 감사합니다.